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새벽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그 후에 언론은 초점을 조국 전 장관 본인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찰에 소환 조사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가 스튜디오로 한 분 모시고 이 문제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그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조국 수사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말씀을 하셨던 분이 의원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전부터 여쭙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경심 교수의 구속 수감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셨어요? 저는 이게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다. 이 사건 자체가 이게 정치 재판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잠깐만요. 정치 수사에서 지금 정치 재판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피의자라고 이제 부른다면 이 정경심 교수가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의자와 변호인이 하는 주장들을 다 듣고 보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다 부인했다고 예. 보도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어떤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인턴 활동을 과장했다, 네. 혹은 위조했다 이런 혐의가 한 무더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투자 행위가 조범동 씨는 뭐 범죄인 것 같은데 이 조범동 씨가 했던 것이 다 정경심 교수의 행위다. 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돼서 예. 이게 수사도 이렇게 특수사를 이제 60일 넘게 한 거고, 예.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장관직을 이제 그만뒀어요. 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청와대나 아니면 여당에서 뭐 정치적으로나 어떤 실제 어떤 권한을 동원해서 이 네. 조국 그 장관 가족을 뭐 지원하거나 뭐 보호하거나 편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냥 한 개인 피의자로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영장이 발부되고 상당히 이제 그 언론에서 실제로 죄 유죄가 예단된 상태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약간은 확대되고 과장돼 있고 지금은 이 조국 장관도 그렇고 특히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그냥 한 사람의 시민으로 뭐 정치적인 어떤 무슨 뭐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제 검찰이나 법원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그 이제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듣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예. 이 사법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조금 전에 아무튼 정치 재판이라는 표현을 쓰셨길래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파이널 D님도 이제 이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오늘 조간에 이른바 정경심 녹취록이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이게 뭐냐면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 간의 통화 녹취록 일부만 그것도 일부만 공개를 했는데 핵심이라고는 WFM 주식을 산 거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조범동 씨와 그러니까 나눈 통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습적으로 제시를 했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이게 너무 기습적이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요지의 보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가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게 아니었겠는가라고 언론은 지금 그러니까 보도를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막 그 내용을 보고 네.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저도 그 녹취록을 본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녹취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WFM 주식을 사서 이거를 실물로 갖고 있었는데 이게 동생이 이제 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빌려줬다는 거예요. 네. 동생한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정경심 교수가 산 거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근거로 이 녹취록에서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예를 들면 동생한테 빌려주고 동생이 샀다 하더라도 예.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과연 이 주식이 뭐 어떤 주식이고 과연 믿을 만한 건지 내가 빌려준 돈이 혹시 이게 뭐 나중에 상환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정도 관심에서 뭐 문답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맥락을 다 봐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맥락 전체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예. 만약에 검찰의 주장대로 그 통화 내용에 이건 내 돈이다. 그거 내가 지금 이걸 사는 거다. 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잘 챙겨라. 예.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오갔다면 네. 이건 정경심 씨의 차명 소유가 분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가 주장했던 내용 네. 되게 구체적이었어요. 특히 변호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황을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동생이 실제로 그 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조범덕 씨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범덕 씨가 그렇다면 이 방식으로 해서 그 손실을 좀 보존해라 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동생의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이제 선택으로 이 투자를 했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장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건 뭐 법정에서 이제 본건 재판을 다루게 되면 네.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조국 전 장관 본인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어제 또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 그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일부가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가 됐다는 사실을 검찰에 밝혀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뭐 선후 관계로만 본다면 네. 뭐 이거 조국 장관이 알고 그랬을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아는 그 당시의 상황 민정수석일 때 아닙니까? 민정수석일 때 이게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 1억 그러니까 검찰 주장대로 하더라도 네. 1억 2천 돈을 버는 거예요. 예. 1억 2천 돈을 벌기 위해서 장관이 네. 그 수석이. 민정수석이 예. 자기 돈을 급하게 전달을 해가면서 네. 그 수익을 탐냈을까? 너무 어설프다. 저 같으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저도 청와대 대변인 해보고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있어봤지만 정말 돈 거래나 자기 그 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위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심리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껏해야 1억 2천 정도고 실제로 이거는 그 이 보호 예수에 묶여서 네. M&A 이후에 이 거래가 1년 동안 안 되게 돼 있는 주식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1억 2천 정도의 특히 보호 예수에 묶여 있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현직 민정수석이 그렇게 급하게 돈을 이제 조달을 해가면서 이 거래를 했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검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이 피의자 내지는 정경심 교수 측이 심각하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공방을 벌일 사안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의견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은하님은 남편 통장은 저도 제가 관리하는데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도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또 그래서, 반면에 정진근님은 1억 2천 큰 돈입니다라고 또 이건 뭐 이건 의견이니까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거는 이제 제가 사람에 따라서 당연히 큰 돈이죠. 근데 네.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청와대의 수석 정도의 위치에서 1억 2천을 노리고 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이 네. 어제 내가 검사라면 조국 전 장관의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뇌물 혐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인 걸 알고 주식을 싸게 줬다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WFM 주식을 사는데 그 시세보다 좀 싸게 샀다.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세 차익만큼이 뇌물 아니냐. 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뇌물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이게 조국 장관이 인지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주식을 싸게 삼으로 인해서 예. 또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성. 예,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네. 뇌물 혐의 수사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조홍천 의원이 지금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지금 사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의심난다 해보자. 그거는 마음속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라면 네.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공적으로 어떤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객관의 의무, 공정의 의무가 검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 특히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뭐 언론에서 논쟁을 할 때는 당연히 양쪽의 입장을 다 존중해 가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냥 검사 마인드로 야 이거는 의심스러워. 그래서 이거는 뇌물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진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종합을 하면 이러면 다음 주 중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좀 일반적인 전망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정치 재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판사나 사법부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다룬다는 의미보다는 이 사건 전체가 이미 정치적인 공방에 놓여 있다. 그 논쟁에 놓여 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가 정치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뜻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보다는 이 논쟁이 이미 정치적인 논쟁의 사건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의 영향들이 이제 뭐 검찰이나 아니면 뭐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 논쟁과 여론 재판의 과정이 너무 이제 커져 있는데 현직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그만둔 상태라서 이건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게 이제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종합해서 그러니까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만약에 조국 전 장관 본인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조 장관이 뭐 소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혐의를 검찰이 입증해내는 건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검찰이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 자체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게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나 정경심 교수의 딸을 수사하기 위해서 시작된 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 장관을 문제 삼기 위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상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래요? 이번에 영장에 몇 가지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사실들이 좀 나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조국 장관이 이걸로 뭐 구속되겠구나, 기소되겠구나, 아니면 유죄겠구나 하는 내용들과 거기에 따른 증거가 없는 상태로 이제 두 달을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관이 그만두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상태에서 이런 정도 가지고 뭐 기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법 처리를 한다, 유죄가 나온다, 그거는 저는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현직에 있다면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의심해봐야지.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논리가 가능한데 이제 자연인이에요. 그 자연인 상태에서 이렇게 뭐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이 검찰권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이제 사법 처리나 이런 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 본다면 진짜 분수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 이게 아마 이제 진짜 분수령이 아닐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좀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의원총회 있습니까, 의원님? 의원총회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의원총회에서 어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수감에 대해서 당 입장이 정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논의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게 논의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그래요? 아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죠. 당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당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뭐 의원총회 전에 아마 당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의원들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당의 어떤 공식 입장이라는 논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제 하루 종일 당에서 공식 논평을 안 낸 걸 가지고 또 뉴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상당히 고민이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 내야 된다는 생각인데 또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전에 장관 현직에 있을 때는 이 장관과 관련되는 정치적 성격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정치적 성격이 그대로 연장돼서 자연인 조국과 그 조국 가족들이 그대로 씌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는 이거 정말로 정치적인 공방의 성격 떼고 저 야당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필요 없다. 정말 이 조국과 조국 가족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게 정치적인 개입을 전 이제 중단한 상태에서 예. 좀 그 다툼이 좀 지속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정치적인 요소는 걷어내고 오로지 사실만 따라가는 예. 이런 절차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